검찰이 지난 1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발생한 폭력 조직들 간 집단 난투극을 수사한 결과 18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광주 도심의 혐오 시설이었던 옛 상무소극장이 도서관으로 변신합니다. 주변엔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등이 공사 중이어서 조성 30년이 지나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광주 상무지구의 인프라를 크게 개선할 걸로 기대됩니다. 순천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 생활 폐기물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순천 지역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첨단 농업의 집합체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고흥에 완공됐습니다. 전국에선 두 번째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남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조금 전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듯 지난 1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대규모 폭력 조직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었는데요. 검찰이 조직 난투극과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38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용봉동의 한 편의점 앞. 무리지은 남성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달려들더니 마구잡이로 폭행합니다. 이들은 광주 지역 최대 규모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와 충장 OB파의 20, 30대 조직원들. 술집 시비로 시작된 싸움은 두 조직 간 난투극으로 번졌고 이들의 패싸움은 도심 한복판에서 하루 동안 3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검거에 나선 검찰 수사관의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조폭들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강력범죄 수사대 전원 비상소집돼가지고 검거 순간 연락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검거하는 순간 도망가니까 동시검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일부는 또 도주해가지고 또 추적해서 잡고. 검찰은 한동안 주춤했던 지역 내 조직폭력단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주 전남에 난립하는 폭력 조직 수만 20개가 넘고 세력이 큰 조직의 경우 조직원만 18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금품으로 환심을 산 뒤 조직에 가입시키며 새를 키워왔는데 가장 어린 조직원의 경우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신규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며 조직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범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등 사회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조직 간 난투극과 연루된 국제 PJ파 조직원 18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8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집단 난투극을 벌인 광주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을 대거 기소하며 사실상 폭력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도심의 혐오 시설이었던 옛 상무소각장이 문화공간인 도서관으로 변신합니다. 기존 소각장 내부 시설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명소가 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옛 상무소각장 주변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공사 중이어서 조성 30년이 지나며 문화와 복지시설이 부족한 광주 상무지구의 약점을 크게 개선할 걸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의 쓰레기를 소각해오던 광주 옛 상무소각장. 이곳에 광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지난 2019년 처음 세워진 지 3년 만에 실현됐습니다. 516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 공사는 1200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주민들과 민관이 잘 풀어내서 다시 한번 광주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남은 상무소각장 공장 건물은 438억 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을 거쳐 2025년까지 시민들의 미래산업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옛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에는 공공인프라 시설도 잇따라 조성 중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갖춘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가 지난해 9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60세대가 거주하게 될 1호 광주형 평생주택도 지난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민간 사업자와 건설협약을 이달 체결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를 통하여 혁신적인 설계안을 작품을 선정을 했고 인근의 도서관이나 또 지하철, 정거장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서 세대 간, 계층 간에 통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1기 지방 거점 도시로 지난 1989년 조성된 뒤 33년이 흐르면서 문화와 복지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광주 상무지구. 문화복지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낙후돼가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순천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체 매립장 부지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주말 생활 폐기물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큰 불까지 나면서 순천 지역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불이 난 순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순천 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고체 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가연성 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 지하 10m 깊이에 쌓인 100톤가량의 폐기물에는 아직까지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10kg, 20kg 뭐 정도 하루 받게 되는데 스파크 같은 게 발기가 나면 그렇게 필요를 하고 있는데 불을 완전 진화하려면 모두 끄집어낸 뒤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하고 크레인 등의 설비도 피해를 입어 당분간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순천의 쓰레기 처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한 왕조동 매립장은 용량이 거의 찬 상황. 둑을 세워 당초 올해까지였던 사용 연한을 5년 연장했을 정도로 용량이 빠듯합니다.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급적 매립을 피하고 자원순환센터나 민간 처리업체들에 보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순천 하루 발생량 200톤의 3분의 1가량을 처리했던 순환센터가 화재로 가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당량 매립이 불가피합니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립장이 사람들을 방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미안 상황이니까. 순천시와 센터는 2주 후에 임시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처리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상 가동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주말 사이 30mm 이상의 비가 내렸지만 어제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은 32.27%로 전날과 비교해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주암호의 저수율 또한 31.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북호와 주암호의 하루 평균 저수율이 각각 0.2%포인트, 0.07에서 0.08%포인트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초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걸로 보고 범시민적인 물 절약 운동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가뭄 우려 지역에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급수차 운반 지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대형 관정 개발 등 가뭄 대책 추진에 쓰입니다. 완도, 소완도와 금일도에는 이달 들어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신안 5개 읍면도 식순환 부족으로 지하수와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남의 강수량은 851mm로 평년의 61.5% 수준에 그쳐 주요 수원지의 평균 저수율이 35.8%로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 그러니까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새 군공항을 짓는 비용이 많게는 10조 원에 달하고 비용 부담 시기와 수익 발생 시점 차이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광주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해 새 군공항 건설과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통과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여당 주도로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를 민주당이 돕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걸림돌인 이전 대상지 선정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주도로 이전 대상 후보지별 비용 산출에 들어갔고 조만간 전남 후보지인 무안, 해남, 한평, 고흥 등을 대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고 올해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기간 군공항 이전은 광주의 현안으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이달부터 재개됩니다. 무안군은 오는 16일부터 퍼시픽항공의 베트남 나트랑을 시작으로 다낭과 몽골 달랏, 태국 방콕, 일본 오사카, 캄보디아 시엠렛 등의 노선이 순차적으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전 세계 여행사의 모객률이 대부분 80%에 달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졌던 무안공항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면세점 확장과 탑승구 증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나섰고 대형 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 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첨단 농업의 집합체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고흥에 완공됐습니다. 스마트팜 농업 이론에서부터 실습, 경영, 수출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이뤄지게 돼 전남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씨름 선수 출신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귀농 1년 차인 34살 김영석 씨.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 제어 시스템 덕분에 생산량은 크게 늘고 일손은 줄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은 3개월 걸려서 수확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 30일, 60일밖에 안 되거든요. 60일 만에 수확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1,100억 원이 투입된 축구장 40개 크기의 스마트팜에는 농장과 온실, 실증 단지, 지원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온도, 습도, 햇볕 양을 측정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존보다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간 임대료 600만 원인 토마토 온실 한 동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농업인 12명이 벌어들일 수익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꿈이 실현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함께 임대농에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전환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험지가 전남 시험지구별로 각각 도착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 수송 차량에 실린 수능 시험지는 오늘 오후 관내 7개 시험지구별 주관교육청에 인계됐습니다. 전남에선 올해 13,995명이 응시해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3.4% 줄었습니다. 광주엔 내일 수능 시험지가 도착할 예정인데 수능 시험지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각 수험장으로 이송됩니다. 순천시가 둘째 자녀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생 장려금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순천시는 출생 장려금을 첫째 자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둘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셋째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려금은 출생 시부터 5년 동안 분할 지원하며 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신 축하 선물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수당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최근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인 가사수당 타당성 조사 안건에 대해 공감대 부족과 지급 대상 불투명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가사수당은 농민수당, 시민참여수당과 함께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3대 공익가치 수당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준비 절차를 보완해 다시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영광군 모량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경상을 입었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식자재를 운송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벽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연습을 하려고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늘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